오늘 공부하실 차트는 한국 카본으로 정해봤습니다. 현재 고객들을 위해 모델 포트폴리오에 편입 중인 종목이고요. 언제든 예고 없이 편출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LNG 선박용 본행제를 만들죠.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테마에 적합한 종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미국이 미국산 LNG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주력 품목으로 지정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LNG 선박에 대한 건조 수요가 크기 때문이죠. 이처럼 재료를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간혹 가다가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주곤 하는데요. 자, 먼저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보가 길어지다가 갑자기 주가가 훅 하고 빠지죠. 거래량이 실리고 횡보를 했다는 것은 아직 더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젠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횡보구가 만들어질 경우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횡보구를 마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을 꼭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횡보구가 만들어지고 하락을 하면 이 종목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고점일까를 두고 고민하던 사람들은 모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던지죠.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졌다면 횡보하다가 거래가 터졌다면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보구가 형성되고 난 뒤에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없어요, 별로. 심지어 60일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그다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일반적으로 60일선이나 20일선 같이 무거운 이평선에서는 거래가 좀 실리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정상이다라고 배우셨는데요. 거래가 실리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트랩이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트랩에서 거의 물량을 빼앗기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심지어 동그라미 구간을 보시면 전환사채 발행 공시까지 떴던 날이에요. 전환사채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대개 운전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면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고요. 새로운 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전환사채가 발행될 것이다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물량이 거의 잠겨 있고 매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붉은색 화살표 구간의 최저점에서 딱 하루 뒤인 4월 1일에는 DMI 교차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DMI 교차 신호와 함께 즉시 ADX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주봉상 MACD 오실레이터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매우 빠른 투자자라면 4월 1일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월 1일의 매수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신중한 투자자라면 머리 위에 횡보구에 쌓여있는 엄청난 에너지의 저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일단 절호의 매수 신호는 나왔지만 오히려 머리 위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난 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초록색 화살표에서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양봉과 음봉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했었어요. 사실 남성과 여성도 좀 마찬가지죠. 남성들은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와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아요. 과거 수렵 시절에 남성들은 사냥을 하다가 많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 새로운 멤버가 유입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성들은 주로 살을 맞대고 군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여성들끼리 잘 맞아야 그 모임이 오래가는 편이죠. 양봉과 음봉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참 재밌죠. 양봉은 연속해서 나올 경우 두 개의 봉을 합쳐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음봉은 여러 개가 나와도 각각 개별적으로 해석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이후 초록색 화살표에 이르기까지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들 양봉은 하나로 묶어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법 태양봉이 되는데요. 태양봉이기에 강한 저항을 뚫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도 계획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미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머리 위에 기술적 저항은 이론적으로 없습니다. 오로지 가격 저항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격 저항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이탈되는 것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자, 강한 횡보구를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강한 횡보구에 있던 매물은 아직 출회되지 않았죠. 횡보 이후에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점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한데요. 매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보유 중이라는 말이고 그 횡보구가 깨지게 되면 매물이 갑작스럽게 많이 출회될 수도 있죠. 그러면 매도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까요? 횡보구에서의 기준점은 어떻게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월 21일 시가가 횡보구에서 가장 낮은 위치가 됩니다. 14,630원이 깨지면 매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더 상승해서 한파동 새로운 원인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원인점을 매도의 기준점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